지난 시간에 마케팅은 대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객이죠. 마케팅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 즉 고객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고객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즉 우리 회사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객을 정하고 자사 분석을 마쳤다면 이번에는 만들 제품을 고객이 선택해야만 하는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여 찾아내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행동, 미션을 정합니다. 고객이 내 제품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을 정합니다. 나의 서비스나 제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단계를 통해 마케팅 구조, 즉 프레임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만의 고객 찾기 2번째 시간, 마케팅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만의 고객 찾기, 마케팅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은 대화다라는 주제와 마케팅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마케팅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마케팅 프레임 만드는 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대화다. 자, 나만의 고객 찾기 2번째 마케팅 프레임 만들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대화의 틀 안에 마케팅의 구조도 들어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구조가 대화의 구조에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대화의 기본 구조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메시지, 채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말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말하는 사람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듣는 이는 고객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을 주면 고객은 나한테 뭘 줍니까? 돈을 주죠. 근데 저는 행동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돈을 받고 우리가 물건을 줬죠. 근데 요즘은 돈 안 받고도 물건을 막 줍니다. 그죠? 왜 그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핸드폰 같은 겁니다. 그죠? 핸드폰을 받아 갖고 오는 그 시점에 요즘 뭐 핸드폰 한 100만 원씩 하는데 그걸 가져올 때 그날 돈 얼마 주셨어요? 거의 안 주셨죠. 그죠? 그럼 뭘 주고 왔습니까? 뭐 하나 써갖고 오셨죠. 그죠? 약정서. 뭐 노예계약서라고 하는 2년짜리 약정서를 쓰고 오신 거죠. 뭘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행동을 약속하고 물건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주고 내가 받는 것이 돈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수익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 이후에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온라인 쪽에서는 우리가 거의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써주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뭐 읽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인터넷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면도기예요. 면도기. 그래서 초창기에 면도기를 그냥 쭉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뭘로 매출을 올립니까? 면도 날을 팔아서 매출을 올린 거죠. 비슷한 게 프린터가 있죠. 그죠? 프린터는 싸게, 그죠? 프린터는 거의 원가에 공급을 하고 토너라든지 잉크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게임기도 그래요. 게임기도 게임 팩 같은 거는 그걸로 이제 매출을 올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품을 주고 행동을 받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채널은 마케팅에서 뭘로 바뀝니까? 제품을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통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유통망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도 마케팅의 구조와 대화의 구조가 같죠. 그렇습니다. 그 마케팅의 구조,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도 대화의 구조하고 들어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아까 잠깐 보셨죠? 수학 분석, STP, 4P. 이게 이제 마케팅의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수학, STP, 4P 이거 정리하면 전략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아까 그 대화의 구조에 다 들어맞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그럼 수학, STP, 4P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분석이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상황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SW가 뭐냐면 자사 분석이에요. 그래서 스트렝스 앤 위크니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냐? 스트렝스. 약점이 뭐냐? 위크니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진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T는 뭐냐 하면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의 위험 요소가 뭐냐? 트레트. 기회 요소가 뭐냐? 오퍼튜니티.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뭐 팔지 결정하는 게 바로 수학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STP라는 건 뭐냐면 STP 중에 T는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타겟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바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타겟에게 내가 뭘 제안할 거냐, 뭘 프로포즈 할 거냐가 프로포지션입니다. 이걸 요즘 이제 포지셔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P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P가 있죠. 4P는 프로덕트. 자, P가 들어간 4가지죠. 그래서 프로덕트, 상품 정책,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정책,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정책,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촉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P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마케팅의 구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이 요소들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수학 분석이라는 기획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작전을 짤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P 중에서 T, 타겟팅. 타겟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고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 고객의 타겟팅에 해당합니다. 고객을 정하면 내 타겟이 누군지가 정해지죠. 그리고 그 타겟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여기서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타겟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제안 어디에 해당합니까? 메시지에 해당하죠. 그죠? 내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프로포지션이니까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STP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4P 남았습니다. 그럼 4P 중에서 플레이스, 유통은 어디입니까? 채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채널이 플레이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상품은 어디입니까?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할 거예요. 아까는 메시지가 상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메시지는 프로포지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밀립니다. 어디로 밀립니까? 요 코딩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요 코딩이 바로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덕트, 제품을 패키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프로포지션을 제품 안에 담아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널에 따라서 코딩 방법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통망에 따라서 제품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유통망이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라면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라면 주로 어떻게 팔죠? 컵라면으로 팔죠. 그죠? 그러면 할인점으로 가면 할인점에서는 주로 팩으로 멀티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팩으로 팝니다. 그 다음에 부대찌개집에 가면 어떻게 팝니까? 스프 빼고 사리면을 팔죠. 자, 그래서 라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에서는 컵라면, 할인점은 멀티팩, 부대찌개집 사리면 제품이 다 달라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콜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주로 뭘로 팔죠? 캔입니다. 그러면 할인점은 페트병, 맥도날드는 컵으로 팔죠. 근데 보통 맥도날드 어떻게 공급하는지 아세요? 시럽으로 들어가 이런 들통, 탱크 같은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콜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은 캔, 할인점은 페트병, 그다음 맥도날드는 시럽 탱크. 제품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품의 형태는 유통망이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뭘 먼저 결정합니까? 아이템부터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업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제품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망에 대한 고려 없이 제품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내 제품을 살 수 있는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과 전혀 다른 형태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은 맥도날드에 자주 가는데, 그죠? 맥도날드에 자주 가는데 제품을 캔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맥도날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유통망 확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유통망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플레이스, 프로덕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 정책. 프라이스는 돈이니까 어딥니까? 예, 피드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피드백에 해당하는 게 제품이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이 피드백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4P 중에 3P는 다 들어갔어요. 이제 뭐가 남았죠? 프로모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은 근데 잘 보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회사는 나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나머지 회사 지금 다 찼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 보면 프로모션이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은 그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은 자기 혼자 이렇게 갑니다. 그냥 따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4P까지도 여기 다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SWOT, STP, 4P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본 구조에 다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의 구조와 대화의 구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제품에 담아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면 고객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거고, 그 행동을 보고 다음 답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괜찮으면 그대로 가고 안 좋으면 또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가치를 제품에 담아서 채널을 통해서 보내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비즈니스죠. 예. 여기 한 바퀴만 돌면 뭐라고요? 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십 바퀴, 수백 바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잘하는데 뭐 합니까? 프로모션, 광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잘 관리하는 거, 매니지먼트하는 걸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이 됐나요? 아까 대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았고, 그죠?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도 1대1로 매칭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마케팅은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건 단순히 매출을 일으키는 데 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것이 대화라고 하면 목적이 뭐예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나긴 대화의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고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대화입니다. 그죠? 말하는 거 제일 먼저 배웁니다. 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누구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기술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냥 괜히 복잡하게 STP, 4P, 수업 분석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보면 그냥 대화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예요. 대화하는 게 마케팅이고. 그래서 내가 대화하듯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사이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표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대충 이제 외우실 거예요. 자, 회사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제품에 담아서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 고객의 피드백,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떤지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제품을 또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비즈니스가 잘하는데 뭐 합니까? 프로모션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프레임 만들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고객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 마케팅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프레임이라는 건 보통 이제 마케팅 모델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모델은 자동차에 저는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럼 자동차라는 걸 딱 보면 이게 이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 차가 무슨 차인지를 알려면 이 프레임, 차체를 보는 게 빠를까요? 엔진을 보는 게 빠를까요? 예를 들어 저 차가 뭐 티코냐, 에쿠스냐, 그랜저냐, 뭐 포드냐, 뭐 대형차냐, 스포츠카냐, 버스냐, 트럭이냐, 뭐 이런 거를 알려면 뭘 보면 빠릅니까? 자, 이 차체를 보면 빠른 거죠. 그죠? 물론 전문가들은 엔진 보고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프레임을 보면 차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정의하거나 파악할 때는 이 프레임만 정리가 되면 기본적인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엔진 중에서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마케팅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임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타겟, 즉 고객입니다. 제가 제품부터 결정을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제품부터 결정 문제가 생깁니까? 유통망에 안 맞는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통망은 어디에 의존하죠? 타겟, 고객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잘 접근 가능한 유통망을 찾아서 그 유통망에 맞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우리가 타겟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마케팅이라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결정합니까? 오늘 만날 사람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상, 타겟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야지? 라고 결정을 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할 얘기를 기승전결로 다 준비해서 갑니까? 아니죠. 그냥 가서 만나면 그냥 술술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타겟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프레임에서 타겟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획과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획과 경영이라는 거는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플래닝을 하는 이 행위가 바로 기획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기획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작업을 하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가치, 제품, 채널, 고객, 행동, 프로모션 이게 남는 거죠. 이 중에서 제품, 채널, 프로모션 이 세 가지는 엔진에서 다룰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회사 가치, 고객, 행동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고객에게 뭘 제공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을 건지 이거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거를 정리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고객부터 정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객이 누군지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객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받을 액션, 행동은 뭔지 요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트로 만든 게 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고객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고객 정하기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타겟 세그멘테이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3명의 고객을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고객이 됐으면 하는 고객 3사람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을 이렇게 3명을 씁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회사인 경우에는 여기에 그 회사의 인원, 매출, 직종 이렇게 3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쭉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샘플입니다. 그래서 A,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대표 20대 후반 1인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사 분석이 되겠죠.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창업계에는 비즈니스 오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너가 가진 재능, 특기, 장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부 인력이나 외부 인력, 파트너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물적 자산은 활용 가능한 물리적 자산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생산 설비, 자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 자사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건 리소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제품을 패키징 할 것인지는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프레임 안에서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사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그래서 가치를 찾을 때는 고객이 내 제품을 왜 구매하는지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고객에서 쓴 그 3사람이 아까 그 이번에 있는 자사 분석에 써놓은 내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요 밑에 4번에다가 정리를 해서 하나의 컨셉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가 우리 회사의 마케팅 컨셉 또는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립 가능한 비즈니스 시스템 만들기 이런 게 이제 제가 제공하는 밸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부분은 요건 조금 특이한데요. 이건 뭐냐면 이 아까 앞에 나왔던 A, B, C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 행동이라는 부분에 사실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가치를 주면 그다음에 고객 나한테 돈 준다고 끝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고객과의 그런 라이프타임 밸류를 지속적으로 평생 고객을 만들려면 사실은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그런 것들 여기 1, 2, 3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쓰실 때는 주로 이제 행동 중심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중심이 된 즉각적인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행동 이런 걸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회사의 미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Y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Y라고 해놓은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전을 정하는데 그냥 이거 간단하게 평소에 내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이걸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누구나 붙이시고 뒤에는 세상 해서 누구나 뭐뭐 하는 세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 누구나 자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명의 타겟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 제품을 이 3사람이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밸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케팅 컨셉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게 이 내용이죠.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포인트는 미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결국은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마케팅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케팅 프레임을 만들어 볼까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마케팅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마케팅의 구조를 대화의 기본 구조에 대입해 보면 말하는 이는 회사, 듣는 이는 고객, 메시지는 제품과 돈 또는 행동, 채널은 유통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전체 구조에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SWOT 분석, STP, 4P 등을 하나씩 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은 유통망이 결정하며 마케팅, 즉 비즈니스란 고객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기나긴 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모델은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가 프레임과 엔진으로 구성되듯 마케팅도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프레임은 타겟, 즉 고객부터 시작하며 그 순서를 살펴보면 고객 정하기, 자사 분석, 가치 찾기, 행동 정하기, 비전 정하기의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마케팅 프레임은 고객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제품에 대한 가치를 찾은 후 행동과 비전을 정하는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